두 번째. 자, 전쟁. 자, 일단은 이 전쟁 부분은 전쟁의 이제 참혹함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죽음, 삶의 생존 문제. 오늘 해볼 겁니다. 알겠지? 오늘 유해라는 작품 해보로써 생존의 문제를 얘기할 거고. 전쟁의 상처는 물리적 상처보다는 정신적 상처가 더 지속이 되죠. 전쟁 자체에 대한 기억, 분단, 가족의 이산 문제 이런 것들이 전쟁 후에도 이어지죠. 정신 상처가 길게 이어집니다. 엄마의 말뚝 같은 거 배워보신 분 알 거예요. 또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삶, 가난과 궁핍의 문제가 있고 또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이념의 대립으로 일어난 거니까 이념의 대립과 분단의 문제 이것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도 상처가 지속이 되는 거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삭막해진 현실, 어떤 비인간화의 문제 오늘 이거 해볼 거예요. 비인간화는 삭막한 현실의 문제. 너도 나도 뭐야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 요거는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처의 치유는 결국 인간다움이 필요하다. 휴머니즘,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건 바로 이런 휴머니즘이다. 아까 휴머니즘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소설에서 봤죠. 누구? 서참이나 박희환 영감이 보여줬던 게 휴머니즘이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문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유해라는 작품에서 해볼 거는 전쟁으로 인한 어떤 실존, 삶의 생존 문제와 어떤 전쟁의 비정함을 좀 다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유해라는 작품 해봅시다. 136쪽입니다. 요번에 수특의 현대소설은요 다 너무 필수 작품이고 다 너무 중요해요. 어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해볼게. 이거 중요한 게 없잖아. 여기서 한번 끊어주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중요한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를 좀 보면. 자, 1번. 선지 보세요. 선지 보면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거 알겠죠? A입니다. 긍정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풀 거고. 항상 하나씩 보는 거, 하나씩.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알겠지? 하나씩. 차례를 보고 제거하는 거. 자, 다음 2번. A와 B에 대한 설명. 이게 문제는 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별표식을 좀 해주시고 보통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지만 A와 B를 보통 따로 제거하잖아. 근데 얘는 2번 선지를 보세요. A는 B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인데 두 개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지금 둘을 A, B를 연결해서 풀어야 돼. 이런 게 수능에서도 이렇게 따로 제거할 수 없는 게 한두 문제씩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건 B까지 읽고 풀 거야. A로 놓고 주세요. B까지 읽고 풀 거고. 그 다음에 3번. 흰 눈에 대한 설명. 이건 뭐 흰 눈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B로 놓을게. 이런 건 내신, 만약에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내신 문제로도 내기 좋아요. 소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뭐 B죠.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순서는. 3, 4번 제거하면서 2번 풀고 1번 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보기 포인트 좀 봅시다. 자, 유해는 유해 기간이라는 거 알죠? 그쵸? 이 시간의 텀을 얘기하는 게 유해거든. 포로로 잡혀서 죽기까지의 그 포로의 내면 심리를 치열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불로 잡혀 있다. 포로로 잡혀서 지금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 순간의 시간까지가 유해인 거죠. 인간의 실존적 가치. 우리가 실존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라는 건 어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 그치? 그럼 인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실존적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지? 우리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이러면 정말 그 한 명 한 명의 죽음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치? 왜 우리가 거기에 안타까워하고 추모하고 왜 그래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인간의 실존적 가치나 인간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의한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근데 우리는 전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전산문 같은 거 저번 시간에 봐도 이게 뭐야? 왜 나와? 깜짝이야. 어씨 놀래라. 순간적으로 놀랬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고전산문 같은 거 봐도 뭐 영웅적 활약에서 뭐 10만 명이 죽었다 그런 나오잖아. 저걸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어제 무슨 포격으로 50명이 죽었다, 100명이 죽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장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그게 전쟁의 비정함이고 참혹함인 거거든. 근데 이 작품의 특성은 뭐냐면 그 한 명의 내면 우리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되지 않잖아. 그지? 정말 무슨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어때요? 총탄과 같은 거야. 기계와 같은 거니까 소비되는 거야. 소비되는 거.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건 가장 정말 하급 가치 중에 하나인 거지. 마치 총탄과 같이 소비되는. 뭐만지 알겠어? 근데 이 작품은 뭐냐면 그러니까 실존적 가치 탐구한다고 그랬잖아. 벌써 그 한 명의 내면 의식에 집중하는 거야. 전쟁이라는 건 정말 수많은 막 대군들이 있는 거잖아. 근데 한 명의 내면 심리에 집중을 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실존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뭐 영웅 분담 소설 같은 거 보면 영웅의 내면 심리에 집중하지. 그 한 명 한 명 병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 그렇지? 우리가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에서 막 잡몹을 막 때려잡아, 막 때려잡아. 100킬을 했다, 200킬을 했다. 한 명 한 명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 한 명의 그 병사의 마음이 어떨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존적 가치를 탐색을 하는 거야. 어떤 인간적 또 그런 어떤 실존적 가치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는 작품. 그게 중요해요. 작가는 소외되고 단절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삶과 죽음에 대해 실존적 가치에 몰두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여기에 몰두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나 사회 역사적 배경보다는 죽음에 임하는 태도 자체. 죽음에 임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극한 상황에서도 지켜야만 하는 인간적 가치. 그러니까 어떤 죽음과 관련된 태도에서도 그런 어떤 저 인간적 가치를 중시 여겨요. 인간적 가치를 중시 여깁니다. 아울러 하나 더 있어. 타인의 죽음이나 사형 집행이 대비된 거죠. 일상적으로 여기는 인물들이 나오고 이게 바로 전쟁의 비정함이죠. 누굴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병사 한 명 한 명도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일상적으로 여겨. 전쟁 상황의 비정함도 보여줍니다. 그런 누군가를 죽이고 뭐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마치 밥을 먹듯이, 알겠지? 그 전쟁이라는 것의 참혹함과 비정함도 엿볼 수가 있는 작품. 자, 그럼 해볼게. 자, 이 작품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떤 기법으로 되어 있냐면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배워볼 게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이제 배워보셔야 돼요. 의식의 흐름 기법. 이 작품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상의 날개와 이 작품이 대표적인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쓴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식의 흐름은 아까 우리가 그런 인간적 가치에 주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한 명의 내면 심리를 깊게 파고들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인간의 어떤 실존적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건 자,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떠오르는 그런 내면 의식을 그대로 진술해 줍니다. 떠오른다. 그 자동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글로 이걸 풀어낼 때 내면 의식을 글로 풀어낼 때 문장을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의 문장들은 짧았다가 길었다가 막 또 구어체로 썼다가 이렇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떠오르는 그대로 진술하기 때문에 문장이 질서가 없어요. 정제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더 생생한 느낌이 들어. 알겠지? 내면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철저하게 1인칭처럼 그의 시각 으로 무조건 바라볼 거야. 그래서 마치 3인칭이죠. 이 작품 전지적 시점이거든. 근데 우리는 마치 1인칭처럼 이거를 바라볼 거야. 알겠지? 1인칭처럼. 그의 시각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내면심에 집중하는 거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제 포로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들어가 볼게요. 동무, 총살, 인민군이에요. 이 두 마디가 그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인민군 얘기고. 그는 그러면 뭐 나만의 국군이겠죠. 눈앞이 아찔하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거일도. 그러니까 인민군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인민군을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머리가 덥수룩하고 야인 얼굴에 네잎바람의 한 청년. 이 청년은 바로 누구냐? 바로 인민군의 포로가 된 청년이야. 포로가 된 청년이야. 그래서 지금 포로가 된 청년을 보고 있는 거야.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맨발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해 의의가 있어? 그 위험으로 보아 대장인가 싶다. 생명체는 도구하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인민의 처사에 의의가 있어 하고 물어보는데 대장이 물어보는데 생명체는 도구와는 다른 거라고. 나를 도구 취급하지 말라는 거야. 전쟁에 총탄처럼 소모품 취급하지 말라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하고 싶겠어?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야. 나는 기뻐. 내가 한 게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인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것. 이게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포로가 되고 나서 나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구나. 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 정체성, 내 인간이란 실존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이게 바로 청년의 신념인 거죠. 신념. 그래서 어떤 인간적 실존적 가치를 깨닫고 죽는 순간까지도 지키고자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신념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너네들한테 협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런 도구가 아니라구나. 도구 취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자기 쪽으로 전향하는 자체가 도구 취급하는 거야. 또 전쟁의 병사로 쓰려고. 알겠지?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병사 생산하듯이 우리 편으로 만들듯이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 조소, 경멸적인 조소가 입술에 어렵다. 이 두께를 따져 처형을 할 거니까 우리 말 안 들으니까 또 곧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저를 가고 싶어하던 길에 유감은 없을 거예요. 피해자는 돌아섰어. 피해자라고 진술해주고 있어. 그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철저하게 그냥 단순히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아니라 1인칭처럼 그의 시각으로 볼 거야. 알겠어? 1인칭처럼. 전적인 시점이지만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할 때 뒤에서 두 놈이 총을 댔어. 봐봤어. 피해자, 두 놈이라는 게 다 어떤 시각이야? 그의 시각이 반영된 서술이야. 3인칭이지만 그의 시각이 반영된 서술이에요. 총을 댔어.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등 뒤에 받으며 조금도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가고 있다.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거야. 뭐 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가 지금 추측하는 그대로 서술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1인칭처럼. 곧바로 정면에 눈주제 조금 더 흩어질지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거. 왜 흩어질지 몰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뭐 하려고 해?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는 청년의 모습이야. 인간적 가치를 지키려는. 청년의 모습이에요.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청년과 생각이 같은 거야. 청년과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생각이 같다고 저 청년하고. 그럼 내가 지금 인민군 쪽을 보고 있잖아. 총구를 겨누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 내가 만약에 저 인민군들한테 총을 쐈어. 그럼 문제는 뭐야? 내가 있는 위치가 들키게 되지. 또 쪽수로도 밀릴 거 아니야. 그럼 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총을 안 쏘고 비겁하게 도망갔어. 그럼 나는 저 청년의 생각을 알고 있는데 결국 내가 도망갔다고 난 전쟁의 도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왜? 나는 지금 인간의 존엄성, 그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실존력 이걸 중시하는데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총을 쏴야만 그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자고.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건 비겁한 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총을 쏘기로 한 거야. 알겠지? 저 눈길을 걸어간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쏴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어. 그러면 내가 이 행동은 뭐야? 실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야. 알겠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그래서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거야. 그럼 내 위치가 들키겠지? 그래서 실존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서는 빛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왔어.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다음 연달아 쏘았어. 그러니까 일순간이 지나다 응수를 하겠지. 인민군들도. 이마에선 줄곧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어때? 문장이 짧게. 현재형 의미도 굉장히 많이 썼죠.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문장이 지금 정제되어 있지 않지. 떠오르는 대로 기술하니까. 알겠어? 여기 보니까 확실히 뭔지 알겠지? 길어졌다 짧아졌다 떠오르는 대로. 그러니까 이 의식, 내면 의식이라는 게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에 진동하더라 약동한다. 의식이 잔순이다. 푹 고개를 놓고 써서 위기일발 다시 온다. 이런 것도 문장이 이렇게 딱 정제된 느낌이 아니지. 위기일발 다시 온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또 어깨 위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자꾸 흩어지는 의식. 놈들의 사격이 또 그쳤어. 적은 흩어져서 압박해 오는 거야. 이제 나를 포위해서 오는 거야.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툭 쓰러졌어. 의식이 사라집니다. 왜? 총 맞았거든. 액체가 흘러내는 것 같아. 적의 총에 맞은 거야. 움직일 수가 없지. 적의 총에 맞은 겁니다. 공격을 받고. 그리고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적들이 내 앞에 다가온 거지. 머리를 쾅 하고 내렸죠. 그럼 나는 그 순간 뭐야? 의식을 잃은 겁니다. 지금. 의식을 잃은 거예요. 자, 이제 깨어나서 바른편 팔, 보통 오른팔을 바른편 팔이라고 하지. 격통이 일어난다. 그는 간신히 왼편 손으로 바른편 팔을 엎스러 더듬었어. 손끝에 오는 감쪽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눈앞으로 가져왔다. 손끝과 손가락에 검붉은 피가 한폭 젖어 있어. 총에 맞아서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해. 찌어린 천장 구멍으로 사라져간다. 방안이다. 방 안에 눕혀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내가 청년과 똑같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얘기죠. 똑같은 질문을 하겠죠? 뭐 전향하라고 하든가 뭐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전향하는 요구는 뭐야? 우리 쪽 병사 한 명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 마치 물물교와 마치 당근마켓같이 날 도구로 여기는 거지. 그럼 난 당당하게 뭘 택하겠다. 신념과 존엄성을 지키려 하겠지. 그럼 나는 기꺼이 뭘 택하는 거야? 죽음을 택하는 거야. 알겠지? 흰눈을 맞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온다. 이 눈이 내리고 있는 이 흰눈이라는 상황이 전쟁의 비창함과 비정함을 더 강화해줘요. 차가운 의미가. 어떤 비정함이나 그런 비극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에 따라서 그 의식도 희미해진다. 그거 몇 번이고 신문을 했어. 똑같은 신문 했겠지. 이런 신문들을. 그지? 그럼 나는 거부했을 거 아니야.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이거 처형이 결정된 거야. 전쟁하는 게 비정하고 참혹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었으니까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해서 밑글에 대한 설명 이건 좀 더 보고 이따 보고 이것도 보고 3번 볼게. 색채 이미지죠? 건물을 피한 대조를 이뤄요. 거기에 피가 흐르니까 화학 비극성도 강조합니다. 맞아요. 4번 볼게. 한 개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통해 어쨌든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전쟁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인간이 아니라 생명과 실존의 가치에 대한 탐구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하다 생각,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인식하를 통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 가치, 실존적 가치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고 그랬지. 맞습니다. 그런 휴머니즘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 가치니까. 그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같은 서술을 통해 총살 집행명, 처형 명령이 결정된 상세한 과정은 안 나왔어. 알겠지? 그냥 요약적으로 진술된 거지. 그 다음에 몇 번? 한번 여유로운 태도는 더더욱 아닐 거예요. 그럼 4번만 지금 풀었네. 자, 나머지 이제 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빛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내면 의식들, 계속 의식이 흐르는 기법입니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있다고 격려를 합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 시간이 되었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왜?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아까 그 청년의 모습을 봤으니까 이미 그 전에. 숨죽이 때 기다린다. 아무나 동정 없다. 어쩐 일일까?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우는 정확한. 근데 뭘 애썼다. 어때요? 문장이 정제되어 있지 않죠? 떠오르는 대로 진술하니까. 맑은 강산이 눈부시게 흘러온다. 사닥다리다. 뭐하고서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독촉을 하고 있어. 굉장히 자세하죠.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라는 거는 10만 명의 죽음을 우리가 슬퍼하지 않지만 우리가 길 가다 누가 사고로 죽은 사람의 죽음을 우리 슬퍼하지. 전쟁하니까 죽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도 이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이런 내면식의 흐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을 해주죠. 일어서야만 한다.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돼. 나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의 실존적 가치만은 뭐 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야. 청년과 똑같아요. 의지적인 그래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청년과 같이 어떤 존엄과 그런 실존적, 인간적 가치를 지키려 하는 거야. 죽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는 거지. 똑바로 내가 도구가 아님을, 인간임을. 본부에서 명령을 주고받은 다음 완료보고와 집행명령의 기회가 떨어졌다. 눈이 한 박사의 흰 두께이다. 오, 몇 사람이나 이 두께 처형을 당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래서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똑바로 걸어가시고 똑같은 얘기 청년이 들었던 얘기랑 그처럼 가고 싶어하는 놈이들이 유감없을 거예요. 사수 준비. 정확히 왜 걸어야 되는지 알지? 자신의 인간적 가치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순간까지 정말 끝이 나잖아요. 1초 1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도 정확했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죠? 뭐? 어떤 인간적, 실존적, 생명의 존엄, 가치를 계속 확인하는 거지. 자신의 실존을 계속 확인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죽음에 접근하거나 마지막 길일지라도 허튼 불안한 저만정에서 왜 나 이런 가치를 지킬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그런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실존적 가치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연말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어요. 한 걸음 걸음마다 나의 실존, 나의 인간적 가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누가 뒤통수를 잡아일으키는 것 같아. 뒤허리에 충격을 넣었다. 총 맞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죽음의 순간이죠. 흰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나 점점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들어들 갈 테지. 눈을 틀고 추위에 손을 비우며 방 안으로 들어들 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전쟁에서는 일상으로 벌어지는 거지. 그지? 전쟁의 비인간성과
이런 건 일상으로 여기잖아. 인간성과 비정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남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전쟁에선 일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참혹한 거죠. 말 그대로. 누가 죽었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일상이야. 밥 먹는 일과 같은 거야. 전쟁 속에서는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일상으로 여기는 거지. 그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흰 눈이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이렇게 밝은 이미지는 오히려 비극성을 부각시켜요. 밝은 이미지가 그려 비극성을 부각시킨다. 알겠지? 밝은 이미지가.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작품인 오상원의 유예해봤습니다. 알겠죠? 일상을 여기는 거야. 죽음을.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2번 보면 뭐 무상함 이런 거 관계없고요. A는 B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왜? 내가 A에서 그쪽에 총구를 겨누고 총을 쐈잖아. 그지? 그래서 B에서 포로로 잡혀서 처형당하게 된 거지? 비연사 부여합니다.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흰 눈에 대한 설명 2번 볼게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서 겨울이죠? 촉각적 대비를 통해 사건의 참상. 그죠? 맞습니다. 인물의 상황을 보여주는 소재로 눈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같이 인물이 처해있는 비정한 현실과 차가운 세계. 맞아요.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이 전쟁의 인물의 희생을 통해 맞아야 될 새로운 시대. 아니에요. 비극성을 부탁한다고 하죠. 뭔 새로운 시대예요. 4번이 정답이죠. 명함의 변화, 맞이하는 죽음의 상황에 암울함을 드러냅니다. 4번 보시죠.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 이건 이미 풀었어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는 언급을 통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런 인간적 가치를 지키려 하는 거죠. 맞습니다. 몇 번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기지개를 켤 것이다 같은 서술을 통해서 타인의 죽음이나 사형 집행과 같은 일들이 전쟁에서는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아주 비정한 세계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 해봤어요. 알겠습니까? 자, 문학은 이렇게 해서 7강 마치고 다음 시간 예고는 우리가 이제 산업화 도시화 들어갈 거예요. 또 중요한 거. 알겠지? 1번 안 풀었어? 나 요즘 왜 1번을 안 푸니? 자, 볼게. 잠깐 말줄임표 부분. 인물이 겪고 내적 갈등이 아니라 내면식을 그대로 드러낸 부분이야?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2번. 현재 영업. 아까 얘기했지.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특히 어디 많이 썼어? 여기. 여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됐어요. 굉장히 많이 썼죠. 생생하게 내면식을 보여주는 거지. 정답 몇 번? 2번이고. 해학적인 게 여기 어디 있냐?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건 아니고 옛 성현들은 언급하지도 않았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오상원의 유예 마치고 2교시 마치고 독서 들어가겠습니다. 기술 지문 할 거예요. 쉬었다 가도록 하죠. 중간에 끊겨가지고. 자, 전쟁 02번 지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는 현대소설 06번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작품은요, 이제 6.25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제3국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을 도구화시키면서 우리가 오상원의 유해에서도 봤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 전쟁에 인간이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 문제와 더불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이념이라던가 이런 명분이라는 것이 탑으로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이 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고발하는 작품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중략 부분에 줄거리가 있어요. 끊어주시고. 자, 문제 볼게요. 1번 A와 B의 서술자. 그럼 B하고 A가 지금 다 뒤에 있거든요. 어차피 중략이 이유니까 그냥 A로 놓자. 2번 윗글에 대한 이해 B죠. 3번 역시 B입니다. 4번도 B네요. 그러니까 2, 3, 4 동시에 풀면서 1번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4번 보기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념과 명분은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근데 전쟁에서는 이념이나 명분만이 남고 인간이 도구화돼요. 인간이 소모가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전쟁의 비정함이죠.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이념이나 명분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것으로 인해 희생이 됩니다. 여기서는 탑으로 상징이 돼요.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은 소중히 여겨져야 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은 전쟁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념이나 명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인간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게 돼버리는 거죠. 또한 첨예한 냉전, 미국과 소련,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냉전이죠.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제3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 그래서 전쟁의 비인간성과 무의미성. 비인간성은 바로 뭡니까?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쉽게 희생되고 도구화되는 현상. 무의미성은 이념이나 명분만 내세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니까 그런 어떤 무의미성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인 나는 1인칭입니다. 보충병으로 차출되어 작전 지역인 알포인트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한 분대의 병사들과 함께 월남인들, 종교와 관련된 겁니다.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멘탈을 좀 흔들고자 하는 의도였죠.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탑을 지키라는 무모한 임무를 맡게 돼요. 이게 이제 임무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그 전쟁을 하는 하나의 이제 명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교전으로 인명피해가 소출해요. 탑 때문에 작전이 변경되어 미군까지 철수합니다. 그래서 적과의 치열한 마지막 전투, 이게 이제 상황이겠죠. 자, 그럼 적과의 전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드럼통이 한꺼번에 굴러간 듯한 소리로 클레이모어가 터지고, 이거 남학생들 군대 가면 이 클레이모어 한번 경험을 해봅니다. 돌격하던 게릴라들의 몸이 펄쩍 위로 솟았다가 떨어졌다. 방벽을 넘으려던 게릴라들도 직선으로 날아간 파편에 맞아 굴러 떨어진다. 후각 소리가 길게 한번 들리면서 적의 사격이 멎었다. 차가운 정적이 이 소강 상태 속으로 스며들었어.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두려운 상황인 거죠. 두개골 속이 터져나가기 직전인 것처럼 비유하고 있네요. 각자의 맥박 소리만이 들렸고 피부에 땀구멍들이 모두 막혀버릴 것 같았어. 어떤 상황이야? 이 대치 상황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요. 남의 땅, 베트남 땅인데 남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뭐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냐?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한 회의감이에요. 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인가? 어떤 명분으로 싸우고 있는 것인가? 회의감입니다. 그래서 마치 도피로가 차단된 7마리의 쥐새끼였다 이거야. 자, 손님을 죽여버리십시다. 손님은 적군 포로예요. 이걸 죽여버리자는 것 자체가 전쟁의 또 비인간성을 보여주죠. 부사수가 말했다. 분대장, 총살합시다. 저 새끼는 이용 가치도 없지 않소. 근데 이제 포로를 도로 가운데 묶어놓자. 이 묶어놓자는 것 자체가 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교통표지판에 이렇게 묶어놔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이렇게 비정함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왜 포로를 묶어놔요? 적들이 함부로 쏘지 못하게 하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용도야. 일단 추측을 해보면 우측 대대 지역으로 침투했던 적의 분대는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았다. 적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의 완강한 저항에 신중해진 모양이었다. 어둠 속에서 부상당한 게릴라의 생존자가 뭐라고 소리를 질러댔어.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이념의 대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붙은 남베트남 자유주의죠. 그래서 이들을 월남군이라고 하고 이제 인민해방군은 북베트남 이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와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과 북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 북베트남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아직 분단 상태로 되는데 여기는 통일을 이뤘어요. 전쟁. 결국 북베트남이 승리를 하게 되고 미군이 실패한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공산화가 돼 있습니다. 요즘엔 뭐 개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 보내줘라. 수류탄 한 방 날려버려. 선임 조작이 방벽 앞으로 수류탄을 까 던졌다. 모래먼지가 일어났고 곧 조용해졌다. 부사수가 초소 안에서 포로를 끌고 나왔어. 그는 밖으로 끌려 나오자 허공을 향해서 뭐라고 긴 고함을 질렀어. 뭐라고 하는 거겠지? 뭐 못 알아듣는 말이겠지. 베트남 말이니까. 어둠 속에서 포로의 눈이 번들거렸다. 저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사수가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그의 몸에 방패사와 도로 가운데로 걸어갔어. 교통표지 앞에 앉혀놓고 붙들어맸다. 길옆을 따라 포복하고 있는 적의 분대 병력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좌측 대숲 속으로 적들이 몸을 낮춰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의 화력과 지원포의 탄착점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하사가 말했다. 이젠 정면을 포로가 막아준다. 시간을 좀 끌 수 있을 거야. 시간 지연용이죠. 적은 저놈을 사살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걸릴걸? 저쪽도 명령 계통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적의 통신신호로 여겨지는 목탁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다가 그쳤다. 이제 적이 포위를 하는 거죠. 압박감이 느껴지죠.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지금 둘러싸인 거야. 청각적인 소리로 보여주죠. 좌측 대숲의 적들도 잠잠해져. 포로가 길 가운데서 자꾸 뭐라고 소리쳐요. 저자가 뭐라는 거야? 아마 자기를 쏘라고 그리고 공격하라고 하는 모양이요. 선임조장이 말했다. 조명탄이 떠올랐는데 환한 빛에 노출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가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앞에는 발가벗 끼운 소총수. 적들도 똑같이 해요. 도구로 이용합니다. 비인간적인 거예요. 적군에게 이 포로로 잡힌 아군의 모습이야. 걸어왔고 뒤에 적이 바싹 따르고 있었다. 소총수는 몇 번이나 쓰러지려고 했고 그때마다 뒤에 붙어선 자가 부축해 올랐어. 우리는 눈앞에 포로가 된 빈사의 동료가 다가오는 것을 다 죽어간 동료가 다가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봤다 이거야. 교환하죠. 포로를 교환하죠. 살려야 합니다. 서로 간에 동료야죠. 이게 휴머니즘이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료애입니다. 휴머니즘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뒤에 참호 속에서 사수가 말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략 부분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2번 먼저 볼까요? 나와 부대원의 임무는 적으로부터 탑을 지키는 것이었다. 앞부분에 줄거리에 있었습니다. 선임조장은 적의 접근을 지연시키기 위해 포로를 이용했어요. 자, 뒤에는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억. 비유적인 표현으로 긴장감과 두려움. 맞습니다. 뭐 하는 것처럼 두개골 속이 터져나가기 직전인 것처럼. 니은 의문의 표현. 우린 대체 무엇이냐 회의감 표출하고 있고요. 디귿 추측 맞죠? 리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적군에게 둘러싸인 상황. 맞습니다. 그 다음은 5번인데 일단 확인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4번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포로를 길 가운데 교통표지판에 묶어놓기라는 결정. 전쟁의 비인간성. 맞아요. 도구화 시킨 거죠. 2번 환한 빛에 노출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오는 적군의 모습에서 이념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숭고한 인간정신. 적군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 포로로 삼아서. 관계가 없어요. 2번이 답입니다. 적군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4번 풀어봤고요. 중략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자, 양쪽에 사상자를 낸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적군 호텔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지. 탈진한 분대원들은 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졸다가 아군의 무전소리에 잠을 깨요. 굉장히 비참하죠. 죽은 자들 사이에서. 그쵸? 자, 국도 북쪽에서 무한궤도가 굴러온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에 미군 도로 정찰대가 왔어. 그러니까 승리 후에 결국 전투가 끝난 뒤에 온 거죠. 미군이.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끝난 뒤에 온 거야. 그래서 지뢰 탐지기를 등에 짊어지고 지나갔다. 장갑차의 포수가 머리를 내밀고 즐비한 시체들의 사진을 찍었어. 뒤로 멀리 떨어져서 교량에서 철수했던 LBT 세대와 경비소대가 지나갔다. 2.5톤 한 대가 우리 초소 옆으로 대어졌고 그래서 보세요. 이거 시체 사진 찍는 거 얼마나 이게 비인간성입니까? 흥미요소로 여기는 거죠. 전쟁이 보여주는 비인간성이에요. 2.5톤 한 대가 우리 초소 옆으로 대어졌고 말쑥한 정글복 차림의 미군 중위가 승차 책임 좌석에서 뛰어내렸어. 그는 대낮에도 얼굴에 바른 흑색 위장 초콜릿을 지우지 않은 병사들을 도로변에 배치했다. 똑같은 규격을 헐에 달린 가스 마스크가 인상적이었다. 미군 중위가 우리를 향해 엄지를 세워 보이면서 웃었어. 대대 지역 안으로도 몰려 들어가는 차량 행렬이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쭉 뭐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미군들이 왔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여기입니까? 그래, 여길 넓혀야겠어. 그 넓히기 위해서 바나나 밭을 밀어버리기 시작했다고. 문제는 여기가 뭐가 있는 곳이냐면 탑이 있는 곳이야. 근데 아까 탑을 지키라며. 아까는. 그럼 이걸 밀다 보면
탑도 밀어버리겠죠? 그래서 불도저는 드디어 빈털을 향해 굴러왔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탑을 지켰는데 뭐 하는 짓이야? 담배를 내던지고 벌떡 일어섰어. 선임 조장의 불도저 앞으로 가서 자동 소총을 운전사에게 겨누었어. 꺼져 이 새끼야.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건데 갈겨버려 이러고요. 그래서 반감이죠. 목숨을 걸고 지킨 곳을 밀어버리려 하는 데 대한 그런 반감입니다. 반감. 그렇게 좀 쓰시고요. 미군 유사는 어처구니 없죠. 거리고 두 손을 벌리고 어깨를 으쓱했어. 내가 어리둥절한 장교에게 나가서 말을 걸었다.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이게. 장교 얼굴 새빨개져서 말했어. 바나나 숲을 밀어야겠어. 캠프와 토치칼 지을 걸세. 저 해병이 왜 막는 거야? 아니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작전 명령에서 저 탑을 지켰다고.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난 초락에서는 작은 석탑에 가리켰다. 중위가 고개를 저어서 탑이라고? 나는 저런 물건에 가서 명령 받은 적이 없는데 아직 통보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군은 월남군이죠. 월남군이 그 남베트남이에요. 아군이죠. 탑을 인계하기로 되어 있어요. 인민해방정선이 북베트남입니다. 적군이에요. 저것을 빼앗아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무의 내용인 거죠 지금. 그 탑을 지키게 된 이유고 이게 명분인 거죠. 근데 이거 밀어버리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 탑과 똑같이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허망하고 무의미한 거죠.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이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아.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그죠? 또 참모의 심리전적 판단이고 말을 설명하려고 했어. 그렇지만 말하고 나자마자 우리는 깨끗이 속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지. 그게 누구의 것인가? 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불교란 낱말이 나오자 서양 친구는 으흥 하면서 고개 끄덕였어. 별로 아니라는 거지. 밀어버리겠다는 거지. 중위가 말했다. 그런 골치 아픈 것은 없애버려야지. 미합중국 군대는 언제 어디서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 탑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잖아. 베트남의 문화를. 근데 이 지금 미군의 말은 그런 이해도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강대국의 어떤 오만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서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진 않죠. 그들의 문화를. 나는 우리가 탑과 맺게 된 더럽고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어. 장교는 자기가 가장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강대국 아메리카인의 전형임을 내세우고 탑에 대한 견해도 그런 바탕에서 출발할 것이다. 한 무더기의 작은 돌덩어리가 무슨 피를 흘려 지킬 가치가 있겠는가.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깨달은 거는 이런 전쟁에 이념이라는 명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잖아. 이렇게 탑처럼 허망하고 무의미한 거야. 인간의 생명보다도 소중하지 않은 거라고. 근데 인간이 도구화되어서 그 전쟁에 동원되고 목숨이 희생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 지키는 그 의미나 명분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개 같은 목숨을 지는 거야.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념의 명분을 위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되는 상황. 그 전쟁의 무의미성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A와 B의 서술자. A는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해서 그죠? 미군 만난 거잖아. B는 상황에 대한 비판 처지. 맞아요. 1번이 그대로 답이네. 2번 3번 볼게요. 우리 군은 마지막 전투에서 적을 물리치고 임무를 완수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허망한 것이었죠. 4번 미군은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밀어버린 게 아니고 탑은 거기에 있는 거고 애초에 뭐 하려고 그랬어? 넓히려고 한 거잖아. 여기 애초에 넓혀야겠어 하고 밀어버리는데 거기 탑도 있으니까 같이 밀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너뜨리기 위해 그런 게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나는 미군 중위가 마을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것도 맞아요. 나의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지.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의 무의미성을 고발한 환성의 탑이라는 작품을 해봤습니다.